풀뿌리 자치에 대해 김익태 기자와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풀뿌리 자치 경험이 꼭 서구 국가의 전통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이 집강서부터 우리 기원을 잡은 거는 이 민주공화국, 즉 왕이 통치하던 제국에서 백성이 나라의 주인임을 알리는 그런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네.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이 말만 무성한 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주제가 하나 있죠. 네. 행정체제 개편입니다. 이렇게 화두를 던지셨는데 그렇다면 이 행정체제 개편 논의할 때 무엇을 중심에 둬야 한다고 보시는 겁니까? 네, 제가 보기에 2006년도 그 특별자치도 논의 당시에 빠뜨린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주민자치의 관점이라고 보는데요. 이 지방자치는 말 그대로 주민 스스로 다스린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중앙정부 권한을 제주지방정부로 가지고 오는 데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네. 그 권한을 진짜 주인이 누굽니까? 도민 아닙니까? 그 진짜 주인인 도민에게 넘겨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도지사 권한만 커지고 정작 지방자치 주인인 주민 입장에선 크게 달라질 게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주민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도지사라든지 이런 정치인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네. 나의 운명은 내가 결정한다는 거죠. 최근 3.1운동 100주년을 맞아서 이런 관점에서 직접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제가 이 서울과 제주에서 이런 움직임을 취재해봤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집강소라는 이름으로 직접 민주주의를 실천했던 한국의 종교 동화. 천도교로 이름을 바꾼 뒤 1921년 서울 중심부에 마련한 터전입니다. 1919년 3.1운동을 3.1혁명으로 기억하는 시민들이 민회, 국가나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민회의체 모임을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국회도 있고 지방의회도 있는데 왜 민회를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민주주의가 지금 정체되어 가고 있고 이것이 이대로 정체되어가는 퇴행할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것을 우리 모두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국적으로 민의회, 민회가 활성화돼서 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가 껄끄러운 것이 아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것을 참여해야지만 내 생활의 변화를 내가 직접적으로 줄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3.1 서울민회는 직접 민주주의의 확대 강화를 뚜렷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6가지 의제를 선정했는데요. 정치개혁과 경제 민주화, 평화통일과 교육개혁, 마을공화국과 환경에너지 등입니다. 앞으로 사법개혁과 청년 등으로 의제를 확대한다는 구상입니다. 이런 의제들은 모두 참가 시민들이 직접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한 달간 6개 분과위원회별로 토론을 거친 뒤 3월 1일 총회에서 정책 제안을 채택할 계획입니다. 이 정책을 정부와 국회, 지자체에 권고하는 등 앞으로 민회를 상설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을 제외하고 지역에선 유일하게 제주에서도 민회 결성을 위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43개 읍면동마다 신청자 추첨과 주민자치위원회 추천 등으로 3명씩 민회 위원을 뽑아서 129명으로 제주 민회를 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도민들을 대상으로 다음 달 8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서 그런 어떤 정신을 계승하고자 여기에 지원하게 됐고요. 하향식이 아니라 상향식,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찾아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가 다 끝나면 이제 딱 그런 일이 없다는 듯이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주민이 위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정당의 이익이나 아니면 행정 편의에 의해 가지고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그 민회라든지 이런 그 시민 활동에 대해 가지고 많은 그 어떤 갈망이라고 할지 그런 것들이 많이 그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주 민회는 3월 1일 전체 회의를 시작으로 읍면동 풀뿌리 자치라는 한 가지 의제를 집중적으로 토론합니다. 여기서 확정한 계획을 도지사와 도의회, 국회에 청원하는 운동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민회라는 단어가 좀 전 낯설거든요.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사실 그 자주 쓰는 용어는 아닙니다. 최근에 나온 용어인데요. 민회, 그러니까 백성 민자의 모임회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풀면 백성들의 모임이겠죠. 그러니까 제주 민회하면 제주도민들이 모여서 제주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 정책을 만들어서
정치인들을 견제하는 일을 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법적 근거가 있는 모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직접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일종의 시민운동의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소개해드린 그 집강소나 만민공동회 등도 이 민회의 한 유형일 수 있고요. 세계적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민주주의가 시작된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이 볼레라라고 불리던 형태에서 그 기원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시민운동은 아니죠. 바로 제도화된 회의체 모임이었는데요. 시민 자격이 있는 30살 이상 남성 중에서 그 추천 선발한 사람들로 민회를 구성해서 아테네의 중요 사항을 결정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추첨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좀 놀라실 텐데요. 고대 우리가 보통 지금 선거 얘기할 때마다 그런 얘기하죠. 선거가 오히려 민주적인가? 네. 이런 질문을 들어보면 사실 선거는 돈이 많거나 세력이 있거나 조직이 있는 사람이 유리한 제도입니다. 근데 고대 그리스 시대는 그때 당시에 정치학자들, 철학자들이 뭐라 그랬냐면 추첨은 너무 선거는 비민주적이다. 금권 선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비민주적이고 가장 민주적인 제도는 추첨이다. 즉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면 무작위로 추첨을 네. 했을 때 충분히 국가라든지 지방 행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서울 민회 역시 이제 시민들이 스스로 모임을 만들어서 정책 제안을 하겠다는 걸 텐데 6가지 의제 가운데 저는 그 마을 공화국이 눈에 띄네요. 네, 사실 저도 의외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서울민회 신청자 500명 가운데 평화 통일과 정치 개혁에 이어서 3번째로 많은 시민들이 마을공화국 분과를 희망했더라고요. 깜짝 놀랐는데 이 풀뿌리 자치를 위해서는 내 생활과 직결되는 마을 단위에서 자치를 해야 한다는 욕구가 반영된 결과라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제주 민회에서도 아까 리포트에서 보셨습니다만 읍면동 자치를 의제로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읍면동 자치하면 현재 논의 중인 시군 단위보다는 좀 더 작은 규모에서 자치를 해보자는 건데 이게 과연 현실성은 있을까요? 우리 50년대 이미 읍면동 단위에서 자치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현실성은 저는 있다고 보는데 이 판단은 그러니까 주민들의 선택에 맞게 한다. 이게 주민자치 정신이라고 봅니다. 그 사실 현재 기초단체인 시, 군 단위는 직접 민주주의를 하기엔 규모가 너무 크다라는 이런 비판들이 있죠. 네. 정부에서 지난해 9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채택했는데 이 제주특별자치도 분권 모델과 관련해서 아주 주목할 만한 내용을 결정했습니다. 지방정부 형태와 계층구조, 선거제도 등에 대해서 제주도민들에게 자기결정권을 주겠다 이런 구상을 밝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부 체제를 그러니까 대통령제, 의원 내각제 이런 것처럼 도지사 중심으로 할지 도의회 중심으로 할지 네. 그리고 기초단체 단위를 시군 단위로 할지 읍면동으로 할지 아니면 아예 더 좁혀가지고 리단위 마을로 할지 그리고 선거제도를 현행 소선거구 제도로 할지 중대선거구로 할지 또 최근 중앙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연동형 비례대표를 도입할지 이 모든 것들을 도민들 선택에 맡기겠다는 겁니다. 이런 방법으로 마을 읍면동 자치 등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직접 민주주의 활성화로 주민 중심 분권 모델을 완성하겠다 이렇게 명시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중앙정부조차도 이런 대안을 제시했는데 정작 제주에서 행정시장 직선제라는 이 좁은 한정된 대안만 놓고 찬반을 묻는 형태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